안녕하세요, 이유입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데 오늘은 이 우울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우울증은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아주 엄중한 사회적 문제로 꼽히고 있죠. 생활의 패턴이 점점 빨라지면서 각종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그리고 우울증으로 앓게 되는 사람들이 점점 더 젊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에는 3%의 사람들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즉 2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죠. 발전 나라 중에서 한 곳이 이 우울증이 아주 엄중한데요, 바로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5명 중에 한 사람이 일생의 우울증을 한 번 앓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프랑스는 생활 패턴이 그렇게 빠른 나라는 아닙니다. 그러니 우울증은 생활 패턴이 빠르고 느리고와는 큰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울증이 심한 곳은 다 북유럽 쪽으로 있습니다. 이건 사실 지리적 위치의 영향을 받아서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우울증이 뭔지 한번 알아봅시다. 우울증을 말하면 많은 사람들은 즐겁지 않고 무기력하고 암흑적이고 고립적이고 등등을 연상하게 되죠. 이런 것들이 우울증이 오해를 받는 이유입니다. 겉보기에는 좀 게으르고 노력하지 않고 내성적인 사람이라고 오해를 하죠. 하지만 우울증은 이런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모든 사람들은 기분이 좋을 때가 있고 기분이 나쁠 때가 있잖아요. 기분이 나쁠 때는 고통스럽고 우울하고 좀 더 엄중해지면 아무것도 하기 싫고 출근도 하기 싫고 학교도 가기 싫고 다른 사람이랑 말하는 것도 싫고, 이상현상은 우울이라는 정상적인 사람의 기분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울은 사람의 기본이지 지병이 아닌 겁니다. 하지만 우울증은 지병인 거죠. 정확하게는 일종의 뇌기능 장애입니다. 우울증과 우울한 기분은 두 가지 선명한 차이점이 있는데요. 하나는 우울증의 우울은 우울한 기분보다 훨씬 엄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울증의 우울은 지속시간이 우울한 기분보다 훨씬 길죠. 이 엄중한 정도는 우울증의 우울은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분이 안 좋고 우울할 때는 다른 일을 하든가 다른 데로 집중을 하게 되면 우울을 까먹게 되죠. 하지만 우울증을 앓고 있다면 이게 불가능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애인이랑 헤어지고 우울해지잖아요? 그럼 애인이 다시 돌아온다면 그냥 우울한 기분은 좋아지게 되겠지만 이미 우울증으로 발전하게 되면 애인이 돌아온다고 해서 우울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계속 우울하고 심지어 애인이 돌아옴으로 인해서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즉 우울증의 근원을 알고 해결한다고 해서 우울증은 완화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의 우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울하다는 기분과는 차원이 다른 고통입니다. 좀 전에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우울은 지속시간이 아주 길다고 했잖아요. 일반적으로 2주 이상이고 길게는 몇십 년까지 지속됩니다. 중요한 건 우울의 증상은 중간에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지속적인 우울과 고통은 최종적으로 환각을 일으키게 하는데 이런 환각은 보통 환통으로 표현이 되죠. 아무런 원인이 없이 몸이 아파오는 겁니다. 그러니 우울증은 사람의 심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신체에도 아주 큰 타격을 주는 거죠. 그러니 사람으로서 생을 마감하게 하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고통을 수시로 받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사회적 직책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일도 할 수 없고 공부도 할 수 없고 다른 사람들과 정상적인 소통도 할 수 없는 거죠. 대부분의 심리적 지병은 사람으로서 사회적 기능을 잃게 하는데 만약에 사회적 기능 상실이 광범위하게 퍼진다면 사회적 계통의 생물들은 멸종하게 됩니다. 즉 우울증이 광범위하게 퍼진다면 인류는 멸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울증은 어떤 증상이 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이런 증상으로 본인 혹은 주변의 사람들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지 한번 판단해보세요.
우울증의 첫 번째 증상은 말 그대로 우울입니다. 우울증의 제일 선명하고 제일 중요한 증상이죠. 우울증은 일종의 심리적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증상이 미미한 사람들은 외부인이 봤을 때는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증상은 어떤 일을 해도 흥미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관심을 보이지 않죠. 이 증상의 원인은 쾌감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떠한 쾌감을 찾기 위해서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돈을 벌고 돈을 쓰고 갖고 싶은 거 사고 먹고 싶은 걸 먹고 공부하고 결혼하고 나가서 놀고 심지어 학대를 당하는 것도 어떠한 쾌감을 찾기 위해서이죠. 그런데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은 이런 쾌감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일에도 흥미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일하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노는 것도 먹는 것도 심지어 움직이는 것도 귀찮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걸 보면 한 지병은 우울증과 증상이 딱 반대입니다. 조울증이죠. 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미친듯이 사고 먹고 놀고 본인을 자제할 수가 없죠. 하지만 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우울증과 같이 쾌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한동안 이런 증상을 보이다가 쾌감을 찾지 못한다는 것을 인식할 때는 우울증의 증상으로 변하죠. 사람들의 쾌감이 상실함에 따라 사람의 한 감정도 사라집니다. 바로 희라는 감정이죠. 즐거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비나 노의 감정은 그대로 느끼는 거죠. 우울증의 세 번째 증상은 체중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일반적으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식욕도 없고 심지어 미각까지 무뎌지다 보니 체중이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즉 조울증으로 시작되는 분들은 먼저 급격하게 체중이 늘어났다가 우울증으로 발전이 되면서 다시 급격하게 체중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뚱뚱한 분들은 우울증에 걸리는 확률이 줄어듭니다. 왜냐면 그런 분들은 음식을 먹을 때 쾌감을 느끼니까요. 그리고 뚱뚱한 분들은 마음이 느긋하고 낙천적이라고 하잖아요. 이건 근거가 있는 말입니다. 우울증의 네 번째 증상은 수면장애입니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들은 수면장애가 심한데요. 두 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하나는 불면이고 하나는 과면입니다. 즉 너무 못 자든가 너무 잔다는 거죠. 불면은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못 자거나 잤는데도 못 잔 것처럼 피곤한 것. 과면은 살짝 기절과 비슷한 증상입니다. 어떻게 깨워도 깨울 수가 없는 거죠. 우울증의 다섯 번째 증상은 운동신경의 이상입니다. 우울증을 심하게 앓고 있는 분들은 본인의 손발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알코올 중독자처럼 손발을 계속 떨게 되는 거죠. 이러한 자신의 몸을 마음대로 다루지 못하면 당연히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우울증의 여섯 번째 증상은 피로감과 무력감입니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피로감은 지속적으로 완화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고 쉬고 해도 완화가 안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계속 멍 때리게 되고 사지가 힘이 없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말할 힘도 없게 됩니다. 이 증상도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받게 하는 거죠. 별로 움직이지도 않고 말도 잘 안하고 하다 보니 외부인이 보기에는 게으르고 노력하지 않고 내성적으로 보이는 거죠. 하지만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노력하려 하고 뭐라도 하려 해도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함부로 누가 게으르고 노력하지 않는다고 하지 맙시다. 그분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시시각각 느끼고 있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이런 피로감은 최종적으로 기설을 초래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과면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면은 어떠한 반응도 없습니다. 심지어 바늘로 찔러도 깨지 못하는 거죠. 살짝 식물인간과 비슷한 증상을 보입니다. 이 증상은 우울증이 극도로 심해졌을 때 나타나는데, 그러니 우울증 환자가 혼자 사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우울증의 일곱 번째 증상은 무가치감과 자책입니다. 보편적으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본인이 어떠한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왜 살아야 할까라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이런 증상이 엄중해지면 망상증을 초래하게 되는데 보통 피해망상증으로 표현이 되죠. 피해망상증은 여러가지 증상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 나를 해하려고 한다, 또는 재벌인 사람이 본인이 돈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것도 피해망상증입니다. 실제로는 재벌인데도 불구하고 치료비를 지불하지 못할까봐 병원을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책, 분명히 자신의 잘못이 아닌데도 다 나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도 피해망상증의 표현 방식입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8번째 증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울증의 8번째 증상은 사고력과 집중력의 저하입니다. 사고력이 저하하게 되면 사람은 어떤 일에 대해서 판단이라든가 맥락을 잡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 어떠한 판단을 할 수가 없으니 아무것도 하기 싫은 것도 있지만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계속 망설이고 결론을 내리지 못합니다. 우울증의 9번째 증상은 자해 혹은 자살의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제일 위험한 증상이죠. 사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원인은 지속적인 고통과 지속적인 자책 때문이죠. 일본은 자살률이 아주 높은 나라잖아요. 일본의 통계에 따르면 자살하는 사람 3명 중 1명은 우울증과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비록 아주 정확하고 세분화된 건 아니지만 이상 9가지의 증상으로 대략적인 판단은 할 수 있죠. 이상 증상 중 5가지 증상이 있고 그 중에 첫 번째 증상이나 두 번째 증상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리고 이런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우울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엄청 우울하던가 아님 어떠한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그리고 나머지 다른 증상이 같이 표현이 된다면 우울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만약 위 증상 중 한 가지만 2주 이상 지속된다면 병원에 가서 전문적인 진단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위 9개 증상은 어느 하나도 무시할 수 없는 증상이고 비교적 엄중한 증상이니까요. 그런데 진료비를 지불하지 못할까봐 걱정이시라면 무조건 병원 가세요. 보험도 되고 많이 드는 비용도 아닌데 이런 진료비를 지불할 수 없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울증의 증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그럼 우울증은 어떤 원인으로 발병을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2편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